어, 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공학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학 설계는 공학 기술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품도 배웠고 공학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학이라는 것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공학 설계다. 공학 설계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공학 설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그래서 공학 설계의 목표는 어떤 그 요구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제품을 사줄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할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학 설계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공학 설계는 제약 조건 하에 설계를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진행할 때 완전히 무제한으로 우리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잘 조정해서 가장 고객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학 설계는 시스템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이라는 것은 대상이 복잡할 경우에 그것을 작은 단위로 우리가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시스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시 뭐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것들의 단계를 한 번에 다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공학 설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협동 작업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협동 작업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학 설계는 사실은 공학 설계 과정으로 대표가 됩니다. 공학 설계의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학 설계 과정,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학 설계 과정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공학 설계 과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걸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고 그 작업의 순서는 어떻다라고 표현한 게 보통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공학 설계 과정은 당연히 공학 설계를 하는 일들이 뭐가 있고 그것들의 순서는 어떻다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순서의 변경 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그것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8개 단계로 이루어진 공학 설계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학 설계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나 또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나 요구사항의 제약 조건이라다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개, 복수개를 만든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프로타이핑,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일곱 번째에 가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만약에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학 설계를 완성한다. 이것이 공학 설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이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제 리포트를 받는다든지 또는 찾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요구 파악이고요. 그 파악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이라든가 그 특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요구에 대한 복수개의 설계 대안을 개발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데 그걸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개발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아까 말한 시스템적 사고인데요. 하나만 만들어서 그것만 추적할 게 아니라 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대안을 선택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평가 지표조차도 미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걸 미리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대안 선택 지표에 의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이 선택되면 시제품을 만들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제품에 대해서 대안이 여러 개일 테니까 시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만족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다 틀린다. 뭐 그런 의견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재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더 우리가 사용자의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개드린 건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런 제품 설계에 대해서 공학 설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돼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은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론입니다. 이게 산업공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어떻게 잘 방법을 적용해서 그 자체를 개발할 거냐 하는 게 산업공학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폴로 로켓을 쏘는데 로켓 엔진을 잘 설계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시간 내에 전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폴로 우주선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공학을 바라보는 공학, 그것이 바로 산업공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은 하위 시스템으로 복잡하니까 그걸 하위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복수대안 개발, 아까 본 것처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을 만들고 대안의 평가 지표를 붙여 그 대안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할 것인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및 반복 개념, 평가를 해서 그것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을 완성시키는 방법, 완성시키는 그 공학기술,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이 이런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주기 관리가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제품 수명주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 관리라는 말이 뒤에 붙습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PLM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은 어떤 설계, 생산, 고객 지원이라는 복잡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 생기는 제품 정보를 정보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겠죠.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을 높이자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것도 산업공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거지만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같지만 이거는 설계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수행주기 관리 전체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PDM보다는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보다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어떤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그러한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하고 설계 변경 얘기인데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생각 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 같은 데 가보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가 제품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시장에 출시를 한 다음에도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제품 개발하면 공학기술자들이 이렇게 일 끝났다 노는 게 아니라 신제품 개발해서 시장에 나간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이건 바꾸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지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공학기술의 적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학기술은 뭐 신제품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품이 끝날 때까지, 수명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조그맣게 이제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그러니까 뭐 공군을
포함해서 육군, 해군이 이런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그 비싼 비행기를 2대를 만듭니다. 프로토타입을. 그래서 2개를 경쟁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지 않고 2개를 만들어 경쟁시키는 거는 바로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의 복수대한 개발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개발 같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이런 시스템즈 엔지니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2개의 종류가 다른 스텔스 전투기 사진을 넣어 놓았습니다.